지금 한국이든 미국이든 부동산 거래 절벽, 그리고 부동산 가격 집값 폭락 이런 뉴스가 자꾸 나오는데요.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그 집을 사고 파는 그 지역의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감으로 부동산 시장이 지금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한 수치로 지금 얼바인의 부동산 시장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바인은 부동산 판매량이나 그 가격으로 봤을 때 최고점을 찍은 거는 아무래도 올해 기억하시지요? 작년 이맘때 한창 오퍼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한 집의 오퍼가 20개, 30개씩 모여 리스팅 가격보다 10만 불, 20만 불을 올려도 집을 사지 못한 바이어가 많았습니다. 그 뒤로 1년이 지난 지금 얼바인 집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의 중간 판매가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중간 판매가와 비교하면 콘도나 타운홈 집값은 작년보다 22.6% 오르고 단독주택 집값은 작년보다 23.7% 올랐네요. 3%대였던 이자율이 7%에서 8%로 급격히 올라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식었지만 아직 얼바인 집값은 작년 한창 때보다도 높습니다. 이자율 상승으로 집값이 조금 내리긴 했지만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기에 작년 이맘때보다 여전히 가격이 높은 것입니다. 작년 10월과 올해 10월 한 달 동안의 판매 수치를 살펴봐도 콘도나 타운홈은 4.7% 올랐고 단독주택은 16.2% 올랐습니다. 그럼 얼바인 집값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작년 1월 얼바인의 중간 판매가는 90만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집값은 올해 4월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4월 중간 판매가가 143만 5천 불이네요. 이것은 작년 1월에 비해 60% 오른 것입니다. 그럼 지난 봄부터 이자율이 계속 오르는 동안 집값은 얼마나 내려갔을까요? 가장 최근 통계치인 10월의 중간 판매가를 보면 122만 2,500불로 올해 4월 최고 중간 판매가인 143만 5천 불에서 15% 내렸습니다. 그럼 오렌지 카운티 전체의 중간 판매가 변화도 살펴볼까요? 오렌지 카운티는 얼바인을 포함해 모두 34개의 도시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기는 서울 면적의 4배가 크지만 인구수는 서울의 3분의 1 정도인 31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중간 판매가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중간 판매가와 비교하면 콘도나 타운홈은 60만 불에서 70만 불로 15.7% 올랐네요. 단독주택도 작년보다 15.7% 올랐습니다. 아까 살펴본 얼바인의 중간 판매가 상승률은 23%에서 24%였으니까 오렌지 카운티보다 얼바인이 7%에서 8% 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얼바인에는 400여 개의 집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코비드 전 이맘때 800개에서 900개 정도 있었던 것에 비하면 반밖에 안 되는 물량으로 여전히 공급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 공급이 반으로 줄었으니 판매량도 반으로 줄었을까요? 판매량을 보면 10월에 얼바인에 166개의 부동산 거래가 있었습니다. 코비드 발생 전 10월쯤엔 220개, 245개, 224개로 보통 230개가 팔렸으니 예전 판매량의 73% 정도 거래가 된 거네요. 즉, 코비드 발생하기 전 이맘때에 100개의 집이 팔렸다면 이자율이 급등한 지금 73개의 집이 팔리는 거니 서울이 직면한 부동산 거래 절벽 상황과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미디언 데이스 온 마켓 자료를 볼까요? 주택이 시장에 나와 판매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조사한 것인데요.
얼바인의 경우 이 기간이 27일로 나오네요. 코비드 전의 일반적인 시장과 비교해보면 10월쯤엔 29일, 28일, 33일이 집을 판매하는 데 걸린 시간으로 올해도 예전 시장과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작년 부동산 시장이 워낙 화라산처럼 거래량도 많고 가격도 높았기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매우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수치를 보면 코비드 전과 많이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제 지난 영상에서 보셨듯이 얼바인은 캘리포니아에서 인구 성장률이 1위인 급성장하는 도시로 꾸준히 집을 구매하는 잠재 바이어가 늘어나고 있고 아직도 전체 주택 판매량의 30%에서 40%는 100% 현금으로 구매하는 캐시 바이어로 이자율 급등의 영향을 덜 받는 것도 한 요인 같습니다. 현재 많은 바이어들이 집을 당장 구매하기보다는 관망하며 지켜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 기다리면 집을 잘 구매할 수 있을까요? 내년 봄이 돼도 시장이 지금처럼 유지되면 관망하던 바이어들이 한 번에 몰려 나올 수 있고 공급이 크게 늘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치열한 오퍼 경쟁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패턴이 있습니다. 늘 2월, 3월 봄이 되면 바이어들이 좀 더 늘어나고 이런 땡스기빙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바이어가 줄어들지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지요. 현금으로 집을 사려고 하는 바이어분들은 지금처럼 바이어가 많이 빠져나간 상황에 정말 좋은 조건으로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자율이 높아서 걱정이라고 한다면 요즘 랜더들이 첫 2년 동안 이자율을 1%, 2% 낮춰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부동산 정보를 찾으면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집 분양사한테 메일을 받았었는데요. 지금 새집을 구매해서 올해 연말까지 클로징을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을 4.99%에 하는 그런 프로모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아는 만큼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